자, 1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상머신을 완전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제 우리가 교재 54페이지를 보면은 실제 이제 이 가상머신을 부팅하는 화면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그것도 같이 해보죠. 자, 우리가 네 대 중에 뭘 써도 관계없어요. 우리 이제 서버를 가장 주요하게 쓸 거니까 서버를 클릭해서 보면은 현재 이게 모니터예요. 모니터고 현재 꺼 있는 상태죠. 자, 실제 컴퓨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되죠. 전원 버튼이 바로 플레이 버추얼 머신이에요. 아니면 요 초록색 아이콘이 있죠. 이걸 눌러도 관계없고요. 자, 실제 전원을 넣어보죠. 자, 컴퓨터에 전원을 넣은 겁니다. 자, 현재 이런 메시지는 뭐 CD롬이 없다 이런 건데 관계없어요. 그냥 yes나 no 누르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현재 컴퓨터가 부팅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컴퓨터가 얘가 지금 부팅되고 부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운영체제 아직 안 깔았죠? 자, 그래서 그런 거고. 자, 여기가 요 화면이 핵심이에요. 요 화면이 지금 가상머신 화면이에요. 실제 가상머신 컴퓨터 화면이에요. 요 지금 호스트 OS죠. 요 호스트 OS고 얘가 작동하고 있고 얘도 별도의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운영체제가 안 깔린 거죠. 자, 이 안에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 그렇죠? 여러분 마우스 움직이시면 안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마우스랑 키보드는 하나씩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는 호스트 OS한테 그 키보드나 마우스가 갔고 지금은 요 게스트 OS 게스트 컴퓨터한테 마우스가 간 거예요. 근데 아직 얘가 그 운영체제가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마우스가 안 보이는 거죠. 자, 다시 호스트로 그 마우스랑 키보드를 가져오는 방법은 왼쪽에 컨트롤 알트를 동시에 눌렀다 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나왔죠. 다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컨트롤 알트 왼쪽 동시에 눌렀다 살짝 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요 메시지 나오면 요거는 뭐 나 필요 없으니까요. 오른쪽에 Never Remind Me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현재 이 가상 머신이 아직 운영치가 설치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얘를 저희가 다시 껐다 해 볼게요. 자, 당연히 리셋 버튼을 누르면 되죠. 어떤 거냐면 여기 클릭하시면요. 셧다운 있고 서스펜드 일시정지예요. 리스타트 이거죠. 리스타트를 해놓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F2를 눌러볼게요. F2. F2를 누르면 아이고 늦었네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스타트하고 이거는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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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아이고 또 늦었네요. 이게 되게 빨리 눌러야 돼서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리스타트, yes, F2, F2. 자, 나왔네요. 저 F2를 열심히 누르니까요. 잠깐 나왔습니다. 잠깐 이게 빨리빨리 눌러야 돼요. F2를 이 안을 클릭하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지금 시모스죠. 보면은 바이오스 화면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게 실제 이해 가셨나요? 요 지금 얘는 요 바이오스는 이 호스트와 전혀 관계없는 이 게스트 컴퓨터의 서버 컴퓨터의 바이오스예요. 물론 이것도 가상이에요. 가상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바이오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름으로써 얘가 완전한 컴퓨터, 가상이긴 하지만 진짜 컴퓨터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컴퓨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빠질까요? 세부 체인지하고 역시 컨트롤 알트 하면은 되죠. 얘도 어, 빠져나올까요? 그냥 꺼도 되죠. 보면 컨트롤 알트 나와서요. 여기 클릭해서 셧다운 게스트 이렇게 되고요. 여기 플레이어 메뉴도 있어요. 메뉴 파워 셧다운 꺼버리는 얘기죠. 전원을 그냥 내리셔도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VM웨어 플레이어에서 4개의 가상 버전을 설치했고 서버를 부팅해서 바이오스 화면까지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VM웨어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가상머신을 사용하는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까지 느끼셨겠지만 우리는 좀 한 대 컴퓨터만 쓰고 있어요. 그 한 대 컴퓨터에서 그 실무 환경과 거의 비슷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그림이 또 나오면은 요 그림이죠. 요 그림 한 대의 컴퓨터에서 실무 환경, 실무에서 전산실 내부를 구성하듯이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성해서 작동시킬 수 있다. 이게 VM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운영체제의 특정 시점을 저장하는 스냅샷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거는 이따가 직접 해보면 더 쉽게 이해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따가 운영체제를 3장에서 설치할 거거든요. 근데 운영체제를 쭉 열심히 설치하고 설정까지 완료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작업하고 뭐 서버도 구축하고 나중에 디스크도 추가하고 이런 작업을 할 텐데, 하다 보면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틀림없이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실수를 할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컴퓨터라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뭐 포맷을 하거나 다시 깔고 이렇게 하는데요. VMware에서는 저희가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가장 깨끗한 시점을 스냅샷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바로 스냅샷으로 저장한 것으로 바로 되돌아갈 수 있다. 언제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시점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오듯이 가다가 되돌아오고 또 가다가 되돌아오고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VM에서 사용하는 가장 큰 특징 중인데, 이 스냅샷 기능은 VM웨어 플레이어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VM웨어 워크스테이션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VM웨어 플레이어에서 꼭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교재는 VM웨어 플레이어 기준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통째로 우리가 아까 설치한 VM웨어 그 페도라 환경 있죠, 아니 센토스죠. 센트OS의 그 폴더를 통째로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놓고 백업을 해놓으면 돼요. 그것도 잠시 후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또 하나 VM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드디스크나 이런 하드웨어를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잠시가 아니라 우리가 레이드 장이 따로 있거든요. 레이드 장에서 우리가 아마 디스크가 총 해서 한 30여 개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퀴즈까지 하고 그러면은 한 50개 정도 필요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진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다면은 50개의 하드디스크를 구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상머신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하드디스크 추가하는 거 했었잖아요. 가상의 하드디스크니까 얼마든지 내 맘대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50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컴퓨터 자체를 현재 이제 저장해 놓은 거죠. 그 서스펜드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일시정지 개념이에요. 일시정지 시켜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또다시 가상머신을 부팅하면은 그 일시정지 상태부터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VMware 특징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앞으로 계속 우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VMware 특징들을 좀 더 실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VMware 플레이어에서 닫기 기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요. 미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플레이어를 실행하고요. 자, 뭐든지 뭐 관계없어요. 아무거나. 아직 운영체제는 우리가 안 깔았죠? 하지만 아무거나 한번 부팅해 볼게요. 서버 해볼까요? 서버를 현재 꺼 있는 상태죠. 파워가 오프되어 있고 부팅. 자, 부팅이 되는데 당연히 운영체제가 안 깔려 있으니까 현재 운영체제를 얘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차피 부팅은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닫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오른쪽 위에 닫기를 누르면 얘가 이제 지금 완전히 이 컴퓨터를 끌 것이냐, 일시정지 할 것이냐, 취소냐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일시정지 해볼게요. 일시정지를 누르면은 자, VMware 플레이어가 다시 닫혔죠? 그럼 다시 열면 돼요. 다시 열고 아까 뭐였죠? 서버 보면은 서버가 아까 꺼져 있지 않아요. 일시정지 되어 있다는 여기 상태가 보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아까 그 제가 닫았을 때 일시정지 시킨 상태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의점을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드웨어나 디스크 이걸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맨 밑에 Edit Virtual Machine Setting 여기서 add가 안 돼요. 이게 주의점이에요. 현재 컴퓨터가 여러분 켜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나 이런 게 추가가 안 되듯이 현재 이 서스펜드 된 상태, 일시정지된 상태는 꺼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먼저 부팅을 하셔야 돼요. 플레이에서 먼저 일시정지가 아닌 일반 상태로 두고 얘를 완전히 끄셔야 돼요. 클릭해서 파워 오프
이렇게 완전히 전원을 내리고 또 안 보이면은 VMware 플레이어를 다시 실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파워오프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하드웨어를 추가된다. 이게 애드 버튼 눌러지죠. 이제 아까는 안 눌러졌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많은 이게 실수받아 보면요, 계속 서스펜드 된 상태에서 뭘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일치정지 상태만 안 되고 반드시 파워오프 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상머신의 모니터 화면 전체를 사용하도록 해보죠. 자, 이거 내리고요. 제가 다시 서버를 부팅해 볼게요. 부팅하면은 현재 우리 이 가상머신 서버 컴퓨터가 요만큼만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제가 전체 화면으로 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은 의미 없어요. 운영체제가 아직 안 깔려서. 하지만 이제 나중에 깔고 나면 전체 화면 쓰고 싶다. 그럼 여기 보이죠? 요거 전체 화면 풀스크린 모드를 클릭하면 여기 전체 화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컨트롤 Alt를 눌러야 요 상태 상태로 다시 되고, 다시 이거 있죠? 다시 클릭하면 다시 원 상태 되고. 이해되셨죠? 다른 방법으로는 요 안으로 들어가서요. 안으로 들어가서 컨트롤 알트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요. 자, 얘네 들어가서 제가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지금 엔터. 이거 지금 운영체제가 설치가 안 돼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운영체제가 설치되면 작동을 할 겁니다. 됐죠? 그때 다시 해보고, 지금은 요 키로 요 버튼 있죠? 요걸로 해서 전체 화면 했다가 다시 필요하면은 전체 화면 줄였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으로 수업할 때 여러 개의 가상머신을 동시에 부팅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VMware 플레이어는 이 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버가 가동되고 있죠. 이 상태로 두고요, 플레이어를 하나 더 실행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서버는 얘는 클릭하면 안 돼요. 왜냐면 클릭하면 얘가 사용 중이니까 잠겨 있어요. 그래서 잠겼다 나오죠. 그러면 캔슬 누르고, 서버가 아니라 서버 B 부팅 할까요? 선택해서 플레이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가 뜨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은 윈 클라이언트 얘도 부팅, 이런 식으로 여러 대를 부팅하려면 VMware 플레이어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각각 여러 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닫을까요? 파워 오프, 또 파워 오프, 얘도 파워 오프. 됐죠? 플레이어에서 이렇게 사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 개 동시에 부팅할 때. 물론 우리 지금은 당분간은 안 쓰는데요. 우리 앞으로 이 교재의 중후반부 가면은 여러 대를 동시에 띄워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미리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VMware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IP config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은 이제 VMnet 8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 IP가 저는 192.168.101.1 현재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VMware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VMware가 VMnet 8이라는 가상의 네트워크를 얘가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하냐면 192.168. 하고 세 번째는 얘가 임의로 막 가져와요. 자기가 필요한 거를. 그리고 마지막은 1번. 이 1번은 이제 호스트 OS한테 할당되는 건데요. 이거를 미리 좀 설명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호스트 OS 자체도 사실은 VMware 안에 하나의 컴퓨터로 소속을 시켜요. 물론 다 지금 가상적인 개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했던 그림 볼까요? 그림을 잠깐 보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VMware 플레이어를 깔면은, VMware도 마찬가지죠. 깔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가상의 네트워크가 생기고요. 얘네들한테 IP를 할당하기 위해서 이 전산실의 네트워크 IP 주소가 192.168.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세 번째 주소는 VMware를 깔 때마다 바뀐다 했죠. 점하고 얘한테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100번, 얘한테는 200번 이런 걸 할당할 거예요. 그런데 VMware 플레이어를 까는 순간, 까는 시점에서 이 호스트 OS한테도요, VMware가 가상의 IP를 하나를 할당해요.
그래서 이 호스트 OS는 기존에 쓰던 IP도 계속 있어요. 그리고 잘 쓰고 있고, 추가적으로 VMware가 호스트한테 192.168. 어쩌고 저쩌고 점 1번을 할당해. 1번. 그러니까 이 호스트 OS는 사실은 기존 IP뿐 아니라 VMware 안에 있는 IP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처음에 VMware 가면 이 호스트 OS도 요 안에 쏙 들어간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호스트 OS도 역시 VMware 네트워크 안에 묶인 효과를 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IP 컨피그를 확인하면요. 그죠? IP 컨피그를 확인하면은 VMnet 8에서 이게 호스트 OS의 IP 주소예요. 아까 할당된 거. 192.168.101.1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저랑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왜 다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VMware를 깔 때마다 세 번째 주소는 다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 과정, 요번 강좌를 저랑 완전하게 동일하게 하는 거를 권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은 네트워크나 아니면 리눅스를 잘 한다면 이거 저랑 안 맞추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분이 아니라 리눅스를 처음 써봤거나 많이 안 써본 분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저랑 이게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192.168.111.1 그러니까 110 세 번째 주소를 기억하기 쉬운 111로 바꿀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저와 같이 동일하게 설정하시면 앞으로 저랑 실습할 때 IP 주소나 이런 것까지 다 완전히 동일하게 되니까 혹시 하다가 여러분이 실수로 할 게 훨씬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IP 주소를 설정을 할 텐데 이게 이제 VMware 버전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책은 VMware 플레이어 5.0 기준이죠.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명령 프롬프트에서 책에 나온 내용을 써주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VMware 가정에서 지금 집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다는 기준이라서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저는 깔았죠. 저랑 워크스테이션을 깔았으니까 이 워크스테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할게요. 됐죠? 더블 클릭 워크스테이션을 실행해서요. 자, 여기 보면은 에딧 있죠. 에딧에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 얘를 클릭하시면 얘가 이런 애가 뜹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서 VMnet 8 선택하시면 요게 이제 이거 OS 따라 다른데요. 여기 고칠 수 없게 되어 있으면은 오른쪽 아래 보면 체인지 세팅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저도 누를게요. 예스.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바뀔 수 있죠. 이렇게 되면 VMnet 8을 선택하시면 VMnet 8의 주소가 192.168.152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152가 아니라 아까 뭘 바꾸기로 했어요? 111로 바꾸기로 우리 약속했죠.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실습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저랑 달랐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111.0 네트워크 주소니까 0입니다. 이거 0 이렇게 세 번째 주소만 11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누를까요? 자, 그럼 네트워크 환경이 다시 바뀌어서 이제 VMnet 네트워크가 111 세 번째 192. 아까 요 슬라이드 볼까요? 이 슬라이드에 얘가 이제 192.168.111.1번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 많이 본 그림이 다시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 그림에는 네트워크 IP까지 할당이 된 상태예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제가 자꾸 반복하는데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실습들이 훨씬 원활해서 제가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고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얘기 나오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아까랑 조금 달리 조금 더 추가된 게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일단 VMware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전산실 같은 여러 환경이 생기고 각각의 책상들이 준비됐죠. 그리고 책상에 랜선이 이렇게 쭉 깔린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VMware가 아까는 게이트웨이만 얘기했는데요. 게이트웨이 겸 DNS 서버, 사실은 게이트웨이 겸 DNS 서버를 같이 제공을 해주는데 얘의 IP 주소가 19168, 우리가 세 번째는 111로 맞췄죠.
111.2번으로 2번이요. 이걸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호스트 OS한테 할당한 가상의 IP는 몇 번이었죠? 1번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현재 1번은 호스트 IP한테 고정되어 있고 2번은 게이트웨이한테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DHCP 서버,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많이 할 건데, 얘는 동적으로 IP를 할당해주는 서버거든요. 이것도 역시 VMware가 가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있는 컴퓨터에서 특별히 네트워크 할당, 네트워크 설정을 뭐 고정 IP로 하지 않더라도 잘 인터넷이 되는 이유가 요 DHCP 서버 덕분이에요. 물론 얘도 가상이에요. 근데 이 DHCP 서버는 맨 그 뒷 주소가 254번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정된 주소는 1번, 얘는 1번 항상, 얘는 2번, 얘는 254번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아직 설치는 안 했지만 가상 머신 만들죠. 서버, 서버비, 클라이언트, 윈도우 클라이언트, 이 네 개 중에서 서버에는 100번을 할당할 거예요. 물론 19168, 111 다 들어가요. 그냥 맨 뒤만 부르는 거예요. 제가 100번을 할당할 거고, 서버비에는 200번을 할당할 겁니다. 그리고 리눅스 클라이언트와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는 그냥 자동으로 IP를 할당받게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현재 네트워크 환경의 상태고, 요 그림이 우리가 이제 계속 봤던 그림을 IP 주소까지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앞으로 여러분이 편하게 실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 6은 호스트 OS와 게스트 OS 사이의 파일 전송하기 위해서 호스트에서 ISO 파일을 만든 다음에 게스트에서 뭐 전송한다, 이런 방법을 실습으로 제공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윈도우즈에서 그냥 하는 개념이라서 굉장히 쉬우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교재 보고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에 대한 수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우리가 뭐 했는지 기억을 다시 되돌려 볼까요? 실습 환경 뭐죠? VMware 또는 VMware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히고, 그렇죠? 그리고 가상 네트워크 환경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라 그랬죠? 다시 그림 볼까요?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뭘 배웠죠? VMware에서 우리가 가상의 컴퓨터들을 만드는, 가상 머신이죠, 만드는 방법을 같이 익혀서 4대를 직접 저와 같이 생성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3장에서 여기에 리눅스, 그리고 여기는 윈도우즈를 설치만 하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1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